네, 도로시 함께는 2013년 10월 13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할 방송은요. 저의 첫 시작이자 앞으로 꾸준히 진행해 나갈 컨텐츠인 공포라디오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공포라디오를 맨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좀 무서운 걸 잘 못 봐요. 제가 잘 무서운 걸 못 보기 때문에 사실은 왜 인터넷 보면은 게시글 같은 데 보면 되게 무서운 얘기가 많은데 클릭해서 혼자 보기에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 얘기를 갖다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 그래도 좀 덜 무섭겠지라는 생각에 사실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만 네, 이제 10월 말에 이제 할로윈데이가 있죠? 네, 그래서 할로윈데이까지는 아마 계속 공포 라디오를 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계속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방송국에 들어가시면요. 네, 그 방송국에 들어가시면 공포 사연이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이제 올려주시면요. 네, 공포 라디오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뭐 인터넷에서 보고 정말 이건 나 너무 무서웠는데 혼자서 보기가 너무 무서웠다. 같이 봤으면 좋겠다. 라던가 이 이야기 정도는 돼줘야지 좀 공포 사연 같지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 방송국에 남겨주시면 함께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서운데 그죠? 네, 은페이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무서운 건 보고 싶은데 혼자서 못 보겠고 시청자를 이용하시는구만. 어떻게 알았지? 저런 깜찍한 깜찍하구만. 사실은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나만 있는 건 아니야. 저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네, 어느 정도는 동감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공포 라디오와 함께요. 공포 라디오 한 2시간 정도 진행한 뒤에 여러분들의 사연이 담긴 2차 라디오 진행하고요. 네, 라디오 사연 올려주신 분들께는 아무래도 자기들이 찾고 그런 시간 소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무보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네, 사연을 착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라디오와 2차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로 구독해주신 분들이 남겨주신 코멘트로 이벤트 제가 받았는데요. 그 경품들을 제가 다 준비를 했고요. 네, 이번에 배송을 할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들 자 우측 하단에 즐겨찾기 추천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하도록 하죠. 경품이 칭찬이야? 어떻게 알았지? 경품이 귀요미 로시짱이 귀염귀염 죄송합니다. 그딴 칭찬을 할 거면 사연을 올려달라고 얘기도 안 했죠. 경품으로 노래 불러주면 중국인 막 매니저 내려야겠어. 아니 매니저가 안티야. 저럼 돼? 네, 둥글둥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지? 이제 아니 컨저링도 요즘 참 재밌다고 들었는데. 자, 일단은 오늘은 공포 라디오 첫 진행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공포 라디오를 예전부터 진행은 하고 싶었는데 뭐랄까 다른 분들이 이미 공포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부러 그래서 그 공포 라디오를 진행하는 분들의 공포 라디오는 보지 않고서 네,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다른 분들의 공포 라디오를 들으면 내가 이제 그거에 맞게 스타일을 따라하기 때문에 제 스타일대로가 가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 방식으로 할 거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는 저도 몰라. 그냥 여러분들이 주시는 사연을 읽어드리는 게 일단은 네, 아직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하겠죠. 중국어 스타일은 안 되고 네. 그래서 오늘의 공포 라디오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약간의 심리 테스트나 공포 테스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하고서 이제 공포 사연 하나씩 만나봐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요. 공포 라디오는 진지하게 진행해야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네, 오늘의 공포 라디오 진짜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해. 서인영이 부릅니다. 나를 사랑해줘. 한 곡만 듣고 오시죠. 없는 하루는 길고 어두운 터널처럼 자꾸 내 맘을 조여 홀로 멍하니
그런 식으로 할 거야? 그러면 이 노래를 들겠어. 에픽하이가 부릅니다. 피해망상. 지금 난 걷고 있어 참 많이 떨고 있어 나 없이 살 의미가 없다던 그런 널 메모차게 내 모울 안에 돌아서 뒤돌아서 난 바로 그녀 품으로 갔어 쓰러져 울며 애원하던 널 그렇게 외면하는 게 아니었어 매일 내 아침을 차리던 널 이리도 쉽게 보내는 건 아니란 걸 알면서도 네가 난간에 올라서던 그 장면 내 꿈을 난자해 간밤의 악몽 필요한 건 물 한 컵 찾아진 아침 식사 숨 막혀 숨이 멎었을까 심장이 차가워졌을까 어디선가 날 바라볼까 언제까지 나를 원만할까 이제는 숨이 멎었을까 심장이 차가워졌을까 어디선가 날 바라볼까 언제까지 나를 따라올까 어느 한 남녀는 어느 한밤 아주 자그마한 호기심 반의 속도 위반에 걸려 쾌락이란 뱀은 이미 두 사람을 삼켜 퇴출이란 올가미는 그녀 몫을 조여 엎친 데 덮쳐 남자는 여자를 떠나버려 여자 나길 배려하며 교회 안에 버려 그러나 딱 한 발짝도 못가 Oh God 그의 미의 자식은 슬피 우는가 내 식사 숨 막혀 이제는 숨이 멎었을까 심장이 차가워졌을까 어디선가 날 바라볼까 언제까지 나를 원만할까 이제는 숨이 멎었을까 심장이 차가워졌을까 어디선가 날 바라볼까 언제까지 나를 따라올까 어느 한 남녀는 어느 한밤 아주 자그마한 호기심 반의 속도 위반에 걸려 쾌락이란 뱀은 이미 두 사람을 삼켜 퇴출이란 올가미는 그녀 몫을 조여 엎친 데 덮쳐 남자는 여자를 떠나버려 여자 나길 배려하며 교회 안에 버려 그러나 딱 한 발짝도 못가 Oh God 그의 미의 자식은 슬피 우는가 느끼는 죄책감 그 여자 나기 곁에 가 자기 자식 입을 막아 핏기는 옅어가 흘리는 눈물과 버림받은 어린 목숨과 끝내 그녀 역시 고통에 숨을 끊는가 이제는 숨이 멎었을까 심장이 차가워졌을까 어디선가 날 바라볼까 언제까지 나를 원만할까 이제는 숨이 멎었을까 심장이 차가워졌을까 어디선가 날 바라볼까 언제까지 나를 따라올까 가로등 불 밑에 붉은 피가 물든 눈빛에 날 바라보는 게 끔찍해 사지가 뒤틀린 채 낯선 시체와 텅 빈 길 끝에 그저들 뿐인데 숨죽인 채 주님의 눈피에 총 속에 눕힌 채 핸들을 쥐내 숨긴 죄 때문에 고개 숙인 채 가쁜 숨이 내 가슴 속에서 악취를 풍기네 아직도 술에 취해 앞길은 암흑뿐인데 길 끝에 강물의 깊은 늪에 그 시체를 묻은 채 난 그때 꿈을 깨 안심해 숨을 쉬네 출근길에 가위 눌린 채 잠시 잠든 것 뿐인데 참 웃기네 그저 꿈이라 말하면서 무시해 허나 왜 차가 움직일 때 느껴질까 이 무게 그래 나는 지쳤다 악몽은 나를 물고 뜯고 또 찢었다 거울려 커다란 초상화 속에 어머니의 미소는 내 눈물 속에 침대 아래 썩은 음식을 삼키며 벽시계 초침은 내 심장을 두드려 공간 속에 어둠이 달빛마저 사람의 거울 속에 그는 어미의 목을 조르네 거울려 커다란 창문 속에는 소나기의 눈물이 내 미소 속에 침대 아래 숨긴 엄마의 한 손이 내 옷깃을 꽉 잡네 난 다시 잠을 깨 나의 죄를 나의 피를 나의 죄를 나의 죄를 나의 피를 나의 피를 나의 죄를 나의 죄를 나의 피를 나의 피를 나의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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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숨이 멎었을까 심장이 차가워졌을까 어디선가 날 바라볼까 언제까지 나를 원만할까 이제는 숨이 멎었을까 심장이 차가워졌을까 어디선가 날 바라볼까 언제까지 나를 따라올까 네, 지금 들으신 노래는요. 에픽하이의 피해망상이었습니다. 자, 아직도 추천 안 누르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한 번씩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말이야, 네. 요즘 감기 때문에 약간 조금,
코가 좀 앵앵하게 약간 목소리가 들릴 텐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야, 이거 내가 이거 읽어줘야 되나? 아, 무서운 극강의 사연들이 좀 많이 있는데 무섭다.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있어.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귀신 얘기를 하면요, 진짜로 그 애들은 이제 본인들 얘기하는 걸 알기 때문에 주변에 와서 얘기를 듣고 간다 그러죠. 네, 일단 잠깐 오프닝으로 잠깐 얘기를 말씀드리면, 공포 사연도 올려주시면 최강의 공포 사연을 최강의 공포 사연은 제가 상품을 따로 또 배송해 드립니다. 자, 일단은 맨 처음에 우리 공포 라디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테스트 하나 잠깐 하고 갈 거예요. 제 방에서 공포 라디오를 듣는 분들 중에 정상적인 분들이 계신가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 그분과는 라디오를 진행하게 된다면 상당히 큰일 나겠죠. 자,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잠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심해야 될 거야. 본인들, 답은 나에게 있어. 인터넷 구글링으로 검색해서 미리 답을 알지 마시고, 네, 있는 그대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에게 쇠로 된 상자가 주어졌습니다. 어떻게든 열어보려고 하지만 상자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게 되는데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1번 주문을 외운다, 2번 집어던진다, 3번 도구를 이용한다, 4번 포기한다. 과연 도구? 무슨 소리야 이게? 자, 사이코패스는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는 포기한다. 사이코패스들은 집중력이 좋지만 끈기가 부족하다고. 4번? 좀 본 것 같은데? 아니? 너 설마? 네, 테스트는 이제 사연 읽어드리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해드릴 거니까요. 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의 사연. 일단 제일 먼저 처음은 조금 덜 무서운 이야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약한 사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은요, 네, 우리 버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이건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네, 먼저. 인터넷 이야기인데요. 보라시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켓몬스터 추억의 애니자 게임이죠. 하지만 포켓몬스터라도 괴담을 피해갈 순 없습니다. 여러 괴담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보라시티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라시티라는 건요, 포켓몬스터 게임 1, 2, 3, 4세대에서 모두 나오는 마을 중 하나로서 기분 나쁜 부금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단순히 그렇게 부금이 기분 나쁜 것만으로는 괴담이 되지 않죠. 그렇다고 보라시티 부금이라고 전부 기분이 나쁜 건 아닌데, 기분 나쁜 버전은 1세대와 3세대 버전이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우리 포켓몬스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골드 버전이나 그런. 네, 그죠. 하지만 이 보라시티라는 그 마을만 가면 나오는 부금 때문에 생긴 일이죠. 듣기만 해도 정말 무서운 느낌의 보라시티 부금에는 또 다른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처음에 포켓몬스터가 발매가 되었을 때는
7살에서 12살의 아동들을 주로 하는 대상의 게임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게임보이에 이렇게 잭을 꼽아서 그 상태에서 헤드셋으로 플레이하는 아이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유독 특이하게도 헤드셋을 꼽아서 플레이하는 아이들 전부가 괴이한 증상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코피, 불면증, 게임 중독 현상 등 게임을 빼앗긴 아이들 중에서는 70%는 자살 충동까지 느끼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10%는 정말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죠? 보라시티만 가면 그 부금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뭔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헤드셋을 꽂고 플레이한 아이들의 게임보이를 조사한 결과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어느 아이도 보라시티 이상으로 나가지 앞으로 게임 진행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 헤드셋을 꼽지 않은 아이들도 조금 저 증세를 느꼈지만 아주 일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바로 보라시티 원본 부금이 게임보이로 유입되면서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괴상한 주파수와 성인이 인지할 수 없는 톤까지 섞였다고 합니다. 성인은 이제 성인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나 동물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있죠. 하지만 어린아이는 성인보다 좀 더 4배 가까이 많은 헤르츠까지 들을 수가 있는데요. 포켓몬사는 이 사건을 듣고 포켓몬을 조용히 리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반품 조치를 하거나 조용히 그냥 은폐한 거죠. 그리고 이 부금을 정말 이상하니까 나중에는 음대생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본 결과 음악 중간에 주파수에 이런 그림이 나타난 거야? 네, 이런 모양의 주파수가 잡혔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요. 리브 나우라고 적혀있죠. 떠나라. 그러니까 의역하면 게임을 종료하라라는 모양의 주파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 들으면 음악이 찢어지는 듯한 듣기가 엄청 싫은 고주파의 소리로 들렸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이걸 올려주신 이제 식초님은 어린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실지도 모르니까 영상은 따로 저에게 주시진 않았지만 절대로 헤드셋을 꽂고서 감상을 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만약 구토나 혼란, 심지어 현기증이 일어난다면 바로 끝이라고 경고를 하네요.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건 원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게 주파수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4세대 보라시티는 상관이 없는데요. 1세대, 3세대가 아주 무섭다고 하네요. 또 하지 말라 그러면 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듣기 전에 절대로 헤드셋으로 듣지 마시고 혹시 모르니까 절대로 저는 여러분들의 귀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보라시티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와, 오랜만에 이런 사연을 들으니까 조금씩 무서워지는 것 같아. 읽는 나도 약간 느낌이 쎄한 거 있잖아요. 왜 원래 방송을 하면 사람이 이런 느낌을 안 받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제가 산에 올라갔을 때도 느꼈지만 귀신이 약간 느껴졌었거든. 이거 내가 거짓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하려고 하는 얘기도 아닌데 느낌이 별로 안 좋네. 오, 깜짝이야. 이게 뭐야. 자, 그럼 이제부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 분신사바도 옛날 때 참 많이 했었죠. 그죠? 자, 이번 사연은요. 군대에서 겪었던 근데 진짜 군대에서는 정말로 귀신을 많이 봤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자, 이번 이야기는 엔다이님께서 올려주신 군대에서 겪은 이야기에 대한 사연이 되겠습니다. 난 귀신이란 존재를 믿지 않는다. 귀신에 대해서 별로 그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지. 과일을 눌려보이기도 하고 헛것을 본 경험도 있지만 나는 귀신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는다. 그런 나에게 어쩌면 귀신이라는 것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한 사건이 있다. 무슨 사건이야 이게? 내가 군복무하던 시절 나는 헌병으로 근무했었고 헌병 중에서도 경찰과 같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과에 근무하는 병사였다. 헌병이셨어? 내가 상병 때였다. 비가 아주 많이 내리던 밤 나는 잔뜩 쌓여있는 수사 업무를 하며 대기 근무를 하고 있었고 일반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군대에는 일반 전화기랑 군 전화가 따로 있었다고 하네요. 일반 전화기는 보통 민간에서 일어난 군인 사건을 제보받는 전화기로 90%가 사건에 관한 전화였고 그 전화벨은 나를 짜증나게 만들었다. 부금이 크다고? 그래? 더 줄까? 오늘 처음 진행하기 때문에 약간 미숙할 수도 있는 점 이해해주세요. 오, 뭔 소리야? 자, 그래서 다이님은 일반 전화기가 울렸다고 하죠. 뭐야, 이거 무슨 소설 같아. 잠깐, 시나리오 보여줄게. 나. 짜증나게. 또 사건인가? 전화기를 들어 기계적으로 안내 멘트와 응대를 시작했다. 사망 사건이니까 대기 수사관 빨리 불러. 남자가 갑자기 이런 반말을 했대요. 다짜고짜 반말의 명령조에 나는 짜증이 나서 발신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니 해안연대 담당 수사관이었다. 자기 관할 지역에서 사망 사건이 터져 자기에게 먼저 전화가 왔다면서 대기 수사관에게 얼른 출동 호출을 하라고 했고 나에게는 사건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해안연대 초소 근무 중이던 일병이 사수인 병장과 잠든 사이에 사라져서 연대를 수색한 결과 근처 창고에서 목매달아 자살을 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미 사망 사건을 많이 경험해봐. 진짜? 군대에서 이런 소리가 있어? 자살 사건은 사망 사건 중에서도 비교적 가벼운 케이스였기 때문에 나는 대기 수사관을 호출하고 후임병을 깨워 사무실에 맡긴 채 대기 수사관과 현장으로 출동했다. 사건 장소인 창고에 도착하여 죽어있는 일병의 시체와 증거품을 수집하고 사진과 동영상... 잠깐만. 다희님 지금 계신데? 다희님 진짜로 시체를 본 거예요? 새벽 1시에 출동하여 새벽 4시가 넘어서 본부에 도착했다. 당시 중대는 훈련 중이었기 때문에 본부에 남은 병력이 얼마 없었고 개호병으로 다음 근무자를 데리고 나가 계속해서 영창 근무자는 말뚝 근무를 서고 있었다. 약간 이해가 좀 안 가실 부분들도 있는데 군대 가면 이제 계속 보초를 서고 또 근무를 이렇게 계속 교대하면서 하죠. 자, 아무튼 지금 현재는 살인사건이 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용의자로 생각되는 선임병들을 몇 명 데리고 본부에 도착하자 영창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갑자기 들리기 시작하였다. 영창 근무 중에 부사수를 서더는 후임병이 갑자기 거품을 물고 기절하였다는 것이다. 급한 사태로 인해서 용의자들은 수갑을 찬 채로 통대실에 앉혔고 당직 사관이 어떻게 된 사연이냐고 고함을 지르면서 물어보자 어떻게 된 거야! 같이 근무를 서던 사수가 말했습니다. 기절하기 전에요. 영창 샤워실에 옆에 귀신이 있다고 소리치면서 기절했습니다. 젠장 말려내! 가끔 영창에 귀신이 나온다는 괴담은 있긴 했지만 모두들 그냥 선임들이 후임을 놀리기 위해 지어낸 것이라고 여겼을 뿐이고 군 생활을 1년 넘게 했지만 부대에서 이런 일은 일어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기절한 후임병은 그 귀신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당직 사관을 되게 고가워하면서도 되게 안 좋게 보면서도 이야기를 일단 들어줬습니다. 결국에는 정신머리가 빠졌다면서 아유 이런 얘기를 뭐하러 믿어 하면서 후임병을 돌려보내다고 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살인사건의 용의자들은 얼굴에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고 온몸을 떠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들에게 내가 직접 무언가를 물어볼 수는 없었고 곧 대기수사관이 신문을 시작하자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후임병이 영창에서 본 그 귀신의 외모와 자세가 바로 그날 목매어 자살한 일병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후임병이 보았다던 그 이상한 자세는 용의자들이 사망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시켰던 과혹행위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던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괴롭히던 사람들이 용의자로 지목이 돼서 그 귀신에 대한 차기를 보고서 이렇게 무서워했다는 거잖아.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분명 그 귀신이 자살한 일병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신문을 시작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간의 가혹행위와 폭력 등을 결국 그들은 곧 정상적인 신문을 통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이후에 이 상황을 전해들은 해당 부대 중대장이 헌병에서 미리 애들한테 정보를 흘리고 짜고 친 게 아니냐고 캐물었지만 절대로 그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사과의 사건 내용은 다른 특기를 가진 헌병들에게도 비공개였으며 영창은 밖에서 삼중으로 봉인되어 방음 장치를 해두어 결코 근무 중에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미리 짜고 치는 것이 안 됐다는 거죠. 12시부터 4시까지 줄곧 근무를 서고 있는 그 후임병이 절대로 사건 내용과 그 용의자들이 시킨 가혹행위들을 알 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 사건은 순조롭게 해결이 되었지만 저는 이 일로 인해서 귀신이 정말로 존재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라는 다이님의 사연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사실 나도 별로 귀신에 대해서 믿지는 않았었는데 마포대교를 걸어가면 왜 마포대교가 자살 그 다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 마포대교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서 특히 이번에 그 고인이 되신 분,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분도 그렇고 이제 결국에 마포대교에서 참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마포대교에 보면 위에다가 그 자살 방지용 멘트를 이제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죠. 자살 방조 문구가 있는데 마포대교를 밤에 제가 그때가 차가 끊겼나? 그래서 주머니를 뒤져봤는데 지갑을 놓고 온 거야. 그래서 여의도에서 이제 마포까지 마포대교를 혼자서 밤에 걸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 뭐 운동도 될 겸 괜찮겠구나 싶어서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되게 막 시커먼 물체를 봤어. 형체를. 그래서 나는 뭐 자전거 타고 누가 오는 건가 싶었는데 없는 거야. 근데 마포대교가 일직선이잖아. 그래서 뒤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안 보이고 앞으로 다가면 이제 나랑 분명히 마포대교 그 일직선으로 걸어온 거니까 중간에 만나야 되거든. 근데 못 만났어. 나 검은 형체를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군대도 그렇고 보면은 참 내가 본 것도 그렇고 약간 진짜로 그런 것들이 있나 싶어. 저도 그런 걸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포 라디오 진행하면서 저도 겪었던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털어놓을 거지만 학교에서도 정말 많이 봤어. 특히 초등학교. 이제 초등학교가 허물기 전에 잠깐 얘기를 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1학년 때까지만 사용하고 2학년 돼서는 이제 사용하지 않게 됐어요. 건물을 철수한다고 오른쪽 이렇게 구간이 있었거든. 근데 그 구간에서도 한번 봤고 왜 거울에 이렇게 막 비친다고 하잖아. 고등학교 때도 참 가위도 눌려보고 그랬었거든. 네. 군대에서 아무튼 겪은 이야기셨다고 하네요. 이게 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공포 사연 같은 거 보면은 억지로 무서움을 자아내기 위해서 지어내는 것도 많지만 정말로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귀신에 대한 존재가 정말로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네. 생명의 다리는 죽은 사람도 많고 한강과 다리 사이에 있는 인공섬도 풍수상으로 그러니까 왜 그 공포 같은 얘기 들으면 이제 풍수 지리학적으로 여기는 뭐 수맥이 흐른다 그래서 또는 이제 제 친구는 이사를 한번 했거든요. 이것도 실제 얘기인데 갑자기 이제 사연 읽기 전에 제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친구가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기 전에 이제 너무 계속 가위에 눌리고 안 좋은 거야. 근데 그 자리가 알고 보니까 귀신이 지나가는 통로라고 하더라고.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지금? 그
귀신이 지나가는 통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슬하고 결국에는 이사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자니까 얘가 맨날 헬스케진단 말이야. 진짜 그런 느낌이 있었어. 아무튼 네, 시리우스님은 안녕하세요 로시님. 제가 예전에 길 가다가 무당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무당이 갑자기 무당해볼 생각이 있냐고 물어봐서 무시하고 가는데 찝찝해요. 뭔가요? 돌을 닦습니다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신내림을 안 받아서 이제 병을 앓고 하는데, 만약에 시리우스님이 정말로 받아야 되는 거면 아마 신병을 앓았을 거예요. 무당이 갑자기 무당해볼 생각이 있냐고 그냥 말 그대로 돌팔이가 아닌 이상 그렇게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갑자기 무섭네. 귀신 얘기하니까 머리가 좀 지끈지끈 아파. 네,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지. 공포라디오 절대 혼자서 진행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연예인들은 되게 공인이잖아요. 공인이고 또 되게 인기도 많고 하지만 그래서 더 귀신들이 좋아하는 직업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가수들이나 배우들이나 참 무당과도 얘기가 많고 귀신에 대한 일화가 많잖아요. 그들하고 되게 영적인 코드가 잘 맞는다고 들었어요. 어디서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녹음실 같은 데서도 귀신 보면은 이제 흥한다고 얘기를 하지. 그런 것처럼 약간 연예인들 일화도 들어보면은 아프리카에서도, 그래서 좀 가끔씩 이제 보면은 공포 라디오 진행하시는 분들도 약간 제가 살펴봤지만 다들 한 번씩은 느껴보시지 않았나 싶네. 근데 진짜로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 진짜로 영적인 코드가 맞는다고. 솔직히 저도 종교가 있는데, 네, 정말로 귀신 들린 사람도 봤었고, 귀신이 아예 없다고는 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거 뭐예요? 자, 이번 사연은요, 단칸빵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이네요. 네, 실시간으로도 계속 공포 사연을 올려주시면 제가 보면서, 네, 무서운 사연은 바로바로 읽어드릴 테니까 혹시나 공포를 찾으셨으면 지금 이렇게 공포 라디오 진행할 때 생방 중에도 방송국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열심히 방송을 보는 도로시님의 노예 같은 단칸방입니다. 제가 나름 무서운 걸 못 봐서 막 괴물은커녕 당연히 컨저링이나 아웃라스트 같은 게임도 무서워서 안 보고 싶은 그런 약한 심정의 고딩인데요. 본론으로 가서 때는 아주 옛날 같았던 7살. 언제나 제가 자주 애용하는 이불을 덮고 자는 도중에, 참고로 이때 부모님은커녕 형도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무서운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도둑이 든 것 같이 창문을 닫았는데도 창문은 열려 있었고 가스도 밸브를 잠갔으나 밸브가 열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명 제가 안전사고는 주의해서 언제나 가스나 문, 창문마저 꼭꼭 잠그고 다녔었죠. 그리고 11시 17분 저는 이불을 꼭 덮었습니다. 머리까지 눌렀어서 덮었죠. 근데 갑자기 이런 걸 가위라고 하죠. 무언가 꽉 압박하는 느낌이 들었고 이불 사이로 보이는 이상한 다리 같은 형체가 제 눈앞에 보였습니다. 분명 눈을 비비고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저는 쳐다봤죠. 다리는 창문 너머에 있었고 어릴 때 당신은 더더욱 무서움에 어쩔 줄 몰라서 눈을 꽉 감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기억은 차차 흐려져 갑니다. 그리고 가끔씩 귀신 같은 걸 본 날짜가 될 때마다 아직도 가위 같은 게 걸리기도 합니다. 물론 귀신 같은 걸 믿진 않습니다. 나는 이런 게 너무 무서워. 귀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이런 체험을 하면 더 무서운 것 같아. 왜냐면 이제 귀신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환각이나 착각으로도 이제 귀신을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귀신을 봤다 그러면 오싹하죠. 허나 7살 이후로 무언가 살기 같은 걸 감지하기도 합니다. 비 오겠다 생각하면 비가 오고 잠자리에서 악몽을 보면 그 하루는 아주 고생이 엄청 심하죠.
아니 근데 이건 아니잖아. 7살 이후로 뭔가 비가 오겠다 생각하면 비가 오고, 아유 허리 쑤시면 비 오고, 이거는 말이야. 이거는 살기 감지해서 비 오는 건 아닌데.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안 무서울지도 모르겠지만, 허나 어릴 때로 돌아간다면 아직도, 네, 저는 그 다리의 귀신을 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것들을 치고 있는, 이 사연을 지금 타자를 치고 있는 제 뒤에나 읽고 계시는 로시님 뒤에도 아니면 여러분들 뒤에서 그가 볼지도 모르겠죠. 그랑 그 단칸방님이 보셨던 귀신하고 제가 비슷한 귀신을 알고 있거든요. 잠깐 얘기를 해드릴까요? 때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제 실화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어디서 짜고 치는 얘기가 아니고 인터넷에서 본 적도 없을 거예요.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이제 특목고에 제가 잠깐 있었습니다. 제가 음악 관련해서 지금 작곡가인 걸 여러분들 아실 테고, 제가 이제 음악 전공 때문에 특목고에 잠깐 가 있었어요. 네, 지금 생방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기숙사 고등학교였거든요. 왜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실이 있으면 위층에는 기숙사가 있었는데, 그 기숙사 위에서 이제 잠을 자고 내려와서 공부를 하는 식이었어요. 네, 소우님 특목고예요? 아니요, 진짜 제 얘기예요. 진짜 제 얘기. 근데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제가 너무 아팠어. 너무 아파서 진짜 고열에 엄청 시달려서 진짜 열이 팔팔 끓어갖고 정신이 없어진 거야.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병원에 가서 링게를 급히 이제 치약을 받고, 근데 기숙사 이제 위에 올라가서 자려고 했더니 그건 안 된대. 왜냐면 이제 그때가 시험 기간이 가까이 와서 그랬나? 그래서 기숙사 위에 올라가서 자지 말라 그랬고, 양호실에서 차라리 자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양호실에 가서 누워서 고열이 펄펄 나는데 이제 링게를 다 맞고 아파서 기절해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가위가 눌린 거야, 실제로 가위가 눌렸는데, 나는 이제 아프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헛것을 봤다고 생각을 해. 지금도 만약 생각을 한다면. 근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제가 공포게임을 되게 자주 하잖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억력이 되게 부족해요, 제가.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순간 기억력이 빠르다는 사람도 있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 하는데 전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제가 3살 때 실제로 귀신이 들어갔었고, 그래서 그때 봤던 인형하고 또 지금 제가 고등학교 때 겪었던 그 귀신까지도 생생하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빙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공포게임을 만든다고, 다이스 팀이 이제 곧 저희가 공포게임, 프리오로 게임을 하나 만든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가 사실은 제 실화예요. 네, 제 실화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겪었던, 실제로 봤던 귀신들에 대한 얘기죠. 네, 어쨌든 간에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기숙사가 아니라 저기 양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불 덮고 자고 있는데 숨이 막히는 거야, 갑자기. 뜬금없이 숨이 막혀서 뭐지? 되게 막 벌벌 떨고 있었어. 근데 몸은 안 움직이는 거야. 진짜 가위가 눌린 거야. 그래서 야, 나도 가위가 눌리는구나, 내가 아파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그때 갑자기 내 배 위로, 야, 이거 그림으로 그려야 돼. 저 어느 정도냐면 그림 보고 갑자기 웃길 수도 있겠거든? 근데 자고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누워서 제가 잠을 자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베개 누워서 양호실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 진짜 제 뻥 하나 안 치고 진짜 얘기하는 건데, 사람 손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진짜로. 근데 내가 누워있잖아. 누워있으니까 내 시야에는 어떻게 보였냐면, 진짜 어떻게 보였냐면, 내 시야에는, 자, 이게 내 머리라고 치자. 내 시야에는 진짜 나는 내가 지금 본 기억까지가 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게 내가 누워있으면 내 눈으로 보는 시야가 이럴 거 아니에요. 누워서 침대가 보이고 옆에 이렇게 침대 칸막이가 있으면 양호실 침대 상가 그 칸막이 있으면 진짜 이 손이 보였는데 이 손이 갑자기 다가오는 거야 나한테. 이렇게. 그래서 내 목을 졸랐어. 그것까지 봤거든. 그러고 잠에서 딱 깼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이제 잠에서 어떻게 깼냐면 잠이 아니지. 가위 눌린 상태에서 눈은 동그랗게 떠있고 정신은 말짱한데 말도 못하겠어. 말도 안 나와. 근데 목이 이렇게 콱 눌려갖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이러다가 깼어 결국에. 근데 깼을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분명히 시계를 가위가 눌리기 전에 시계를 잠깐 보고 잠이 들었을 때가 2시인가 그랬는데 낮 2시였거든요. 아침에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다 갔다 와서 낮 2시였는데 그렇게 눈을 뜨고 나니까 그 손으로 이렇게 목 졸리고서 그 뒤에 딱 시계를 보니까 저녁 6시였어요. 그러니까 4시간이 지난 거야. 그대로 기절을 한 거지. 그러고 아무튼 거기까지. 그래서 기숙사에서 제가 특목고에서 고등학교 1년 때 잠깐 있을 그동안에 제가 좀 많이 봤는데 그 다리 귀신가 어찌 보면 그 다리 귀신의 손이 아니었을까. 단칸빵님이 봤던 그 귀신의 손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부분만 봤거든요. 저는 손만 봤거든요. 진짜. 아니 이거는 여러분들을 무섭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말했잖아. 여러분들을 무섭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사연을 짜낼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다 허구이기 때문에 허구 이야기를 듣고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놀랄 필요는 없는데 난 진짜로 내가 겪은 거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몇 시쯤까지 방송이요? 한 12시까지 진행할 거고요. 연애 사연 진행할 겁니다. 자, 그리고 네, 지금도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제 방송국 들어가신 다음에 공포 사연 란에다가 공포 사연 여러분들이 겪었던 얘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보셨던 아주 무서운 이야기, 생각나는 이야기, 혼자 보기엔 너무 무섭다 하는 이야기들 말씀해 주시면 네, 글쓰기로 적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만 봤어. 근데 이거를 정말 나는 실제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잠깐 분위기 잠깐 전환해서 난 약간 지금 말하면서도 머리가 너무 아프네. 자, 일단은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자, 사이코패스 테스트 한 가지 더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사이코패스라면 이런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이라면 다른 생각을 했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당신의 친구가 길을 가던 도중에 누군가에게 칼로 맞아서 상처가 생겼는데요. 그 상처가 생긴 부위는 어딜까요? 1번 가슴, 2번 다리, 3번 복부, 4번 팔. 사이코패스라면 뭔가 일반인하고 다른 생각을 하겠지. 네. 자, 사이코패스는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정답은, 사이코패스라면 일반인들은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자, 정답은 2번 다리였습니다. 사이코패스들은 살인하기 전에 목표물이 도망갈 수 없게끔 다리를 자른다고 하네요. 그치? 사이코패스들은 정말, 무서운 것 같아. 일리가 있어. 진짜. 역시, 자, 지금 2번 문제까지 했는데, 네, 사이코패스와 정말로 이 테스트를 안 보시고서 일치한다면 약간은 의심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약간은, 참, 무섭단 말이야. 제가, 그리고 잠깐 얘기하는 거지만, 아프리카에 되게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저도 이제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 시청자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포에 대해서 되게 좋아해서 많이 찾아다녔었는데, 실제로 아프리카에서도 정말 무서운 분들이 많죠. 차마 입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예전엔 그런 분도 있었어요. 입에 칼을 물고 방송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요즘같이 또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이런 때에는 특히나 더 여러분들도 서로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알죠. 저는 이제 아프리카를 제가
시청자로 있었을 때가 참 오래됐었는데 실제로 칼을 물고서 방송한 사람도 있었고. 네. 자, 악마님이 지금 테스트 하나 권해주시는데 어느 날 집에 택배가 왔다면서 문을 열었는데 칼을 든 강도였다. 사이코패스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칼을 든 강도? 강도랑 사이코패스 중에 강도가 더 발리지 않나? 뭘까? 문을 열고 택배가 있는데 문을 열고서 칼을 든 칼을 빼서도 찌를까? 문을 닫는다는 일반 사람들이지. 악수한다. 구멍으로 본다. 들어오라고 한다. 갑자기 덜 무서운데? 들어오라고. 이봐, 자네. 어이, 들어와. 라면 먹고 갈래? 등짝을 볼까? 뭐예요? 네. 정답은 집에 서둘러 들어가 더 큰 칼을 들고 문 옆에 숨어 오기를 기다린다. 아, 진짜? 야, 대박이다. 네. 자, 아까 그리고 어떤 분이 분명히 채팅으로 엄청나게 긴 사연을 주셨는데 그분 아직 계신가요? 아까 분명 공포를 자기가 보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연을 읽느라고 못 봤는데 사연 아까 채팅창에 써주신 분들 있으면 사연란에 써주시면 제가 더 읽기가 수월하고 채팅이 묻히지도 않으니까요. 네, 제 방송국에 있는 사연란을 더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이코패스 남자 멋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사이코패스라는 거는 일단은 감정을 못 느끼기 때문에 사람을 동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철수라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사람이구나 하잖아. 사이코패스들은 철수를 보면 내가 죽여야 될 동물로 봐요. 정말로. 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덜 무섭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좀 무서운 짤이라던가 갑자기 뜬금없이 공포 라디오 진행하면서 틀진 않을 건데 이제 다음부터 공포 라디오를 이제 고정 시간대에 방송하면 가끔씩 무서운 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네, 심장 주의하시고요. 눈을 봐도 사이코패스인 줄 안다고? 진짜? 눈이 어떻게 생기길래? 그런 거 하지 마? 내가 말했잖아. 제 방송 지금 내 제목에다 추천받아서 적어놨는데 심장주의. 앞으로는 극강의 공포를 여러분들 저와 함께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할로윈데이가 다가오기 때문에 할로윈데이 귀신에 대해서도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 사실 친구 중에 어떤 분이 내 친구가 죽순이야. 클럽 죽순이가 있는데 나는 클럽을 안 가는데 내 친구는 이제 클럽을 좀 좋아해. 근데 클럽 간다고 뭐 다 그렇게 사람을 나쁘게 보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 그지? 근데 할로윈데이가 매번 오니까 이제 그때마다 클럽이 되게 많이 흥행을 해요. 근데 할로윈데이 때 클럽에서 귀신을 봤다는 애들이 참 많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 네, 일단은 지금 사이코패스 테스트는 아까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제가 따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거기 때문에 사연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올리셔도 제가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 집중 조금만 더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즐겨찾기 추천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 조금만 더 눌러주시면 200개가 되네요. 자, 그리고 귤을님도 가위에 눌린 사연이 있구나. 은근히 이제 사실 가위에 눌린다는 게 몸이 피곤하거나 하면 더 환각이나 아니면 가위에 많이 눌린다고 하는데요. 네, 귤을님의 사연 또 잠깐 가위에 눌린 사연이니까 연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도로시님. 언제나 열렬히 도로시님의 방송을 기다리는 열혈 팬인 내가 귤을입니다. 제가 가위는 생전 한 번도 눌리지 않았었는데 생애 처음으로 가위에 눌린 경험을 올립니다. 때는 이번 여름 6월 말 정도였습니다. 곧 기말이라고 학교에서 야자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날은 학교 수업만 마치고 집으로 바로 왔던 아주 꿀같은 날이었습니다. 좋지. 학교 일찍 끝나고 야자도 없고 그러면 완전 꿀이지 꿀. 그래서인지 오랜만에 낮잠 좀 자자고 해서 집에 오자마자 바로 침대로 직행했습니다. 오랜만에 꿀잠이라 바로 잠이 들었고 대략 3시간 정도 죽은 듯이 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자다가 갑자기 눈이 번떡 뜨였습니다. 그리고 여긴 어디? 난 누구지? 피곤해. 이러고 있었는데 문득 시선을 내려 제 방문을 보니까 제 방문이 열려 있었고 거실에는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지금 몇 시인지 확인하려고 몸을 움직이려는데 갑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슈퍼맨 포즈로 자던 그 자세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고 아니 슈퍼맨 포즈로 잠이 들었다고요? 뭐야 귀여운데? 저는 정신과 눈만이 말짱한 상태로 계속 침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안이 추워지더니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하면서 누군가 저를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이게 가위 눌리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면서 빨리 여기를 탈출하자는 몸부림을 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몸은 움직여지질 않았고 저의 정신은 점점 하드락의 절정을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드락의 절정. 뭐야 이건. 그러니까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지. 실제로 나도 가위 눌렸을 때 그 손을 봤을 때도 온몸에 막 땀이 나고 진짜 온몸을 내가 막 뿌리치려고 막 발버둥을 쳤는데 소리밖에 안 나고 이 소리밖에 안 나고 몸이 진짜 꼼짝도 못했었어. 한 100kg짜리 큰 막 무거운 사람이 날 누르는 것처럼 진짜로 처음 눌려서 더 그러셨나 보다. 내가 귤을님도.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방안은 더더 추워지고 저는 뭔가 공포로 뭔가 점점 더 다가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멘탈이 해제되어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고 순간 저의 손가락이 움직여지면서 저는 살았다고 생각을 했고 몸을 움직여서 천장을 본 순간 어떤 여자 귀신이 저를 쳐다보면서 웃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손가락이 움직이면 가위가 그래도 좀 깬 거거든? 귀신을 본 거야? 멀쩡한 젊은 여자의 모습을 한 그 귀신은 왠지 모르게 공포감을 주었고 그 웃음 그냥 씩 웃는 미소였지만 정말 소름 돋게 만드는 저를 미치게 만들어버릴 정도로 아주 최고였습니다. 평소 무서움이 별로 없었던 저는 그걸 보고 정말 실제로 번지점프를 할 때 질렀던 그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아랫집에서 저의 이런 비명소리를 듣고 인터폰으로 항의가 왔는데요. 사자우를 내지른 거구만. 저는 이날을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이날을 계기로 저는 제 주위에서 인형 바리케이트를 치고 안대를 끼고 잡니다. 인형 바리케이트는 뭐예요? 인형 뭐 마법진 그리는 거야? 포켓몬스터 인형 갖다가 막 주위에 깔아놓고 자는 거야? 피카츄 짱 날 지켜줘. 그리고 다시는 슈퍼맨 자사로 자질 않습니다. 제 생애 첫 가위 눌린 날은 저에게 대단한 멘붕을 준 기억 남을 공포의 날이었는데요. 제 사연이 정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감사합니다. 저는 언제나 로시님을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야 진짜 그래도 귤을님 좋아해야 돼요. 귤을님이 남자라면 여자 귀신이 쳐다보고 있었다는 건 귀신한테라도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귤을님의 가위 눌린 사연이었습니다. 글을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약간 조금씩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저는 이 귀신에 대해서는 몰랐거든요. 이 귀신에 대해서 잠깐 하나 소개를 한번 해주고 가죠. 여러분들 옆에 이 귀신이 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하면 온다고 하니까 조금 조심해서 들으시고요. 일본에서 전해지는 팔척 귀신에 대한 이야기네요. 야. 전화 왔어. 뭐야. 야, 부금이 더 무섭다. 일본에서 전해지는 팔척 귀신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고 봄방학 때 약속도 없었던 어느 날
너무 좋은 날씨에 꼬임받아서 할아버지 집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달렸다. 아직은 좀 추웠지만 맑은 날씨라고 기분은 아주 매우 상쾌했었다. 할아버지 집에 도착해서 바람도 쐴 겸 마루에 누워서 한쪽 팔로 머리를 받치고 누워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서늘한 바람이 기분 좋게 몸을 타고 오르고 기분이 아주 좋았다. 그때 하고 묘한 소리가 들렸다. 기계음 같은 게 아닌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것이 포인지 보인지 구별이 안 가는 중간 목소리쯤. 모지하고 두리번거렸더니 울타리 위로 넓은 새하얀 여자 모자가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뭐야? 울타리 위에 모자가 걸려있던 건 아니었다. 모자는 그대로 옆으로 움직였고 울타리가 끝나는 곳까지 오자 한 여자가 나타났다. 여자의 몸이 울타리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것뿐이고 모자는 그 여자가 쓰고 있던 것이었다. 그 여자는 모자색과 같은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울타리의 높이는 2m를 넘었고 그 울타리보다 크려면 대체 얼마나 커야 하는가 생각으로 멍하니 뒷모습을 바라보니 결국 시야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리고 여자가 사라지자 그 이상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여자가 팔척 귀신이에요? 하지만 울타리의 높이는 2m를 넘었고 그 울타리보다 크려면 대체 얼마나 커야 하는가 생각으로 멍하니 뒷모습을 바라보니 결국 시야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리고 여자가 사라지자 이상한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어서 그냥 키가 큰 여자가 밑창이 두꺼운 힐을 신었거나 키 큰 남자가 여장이라도 했나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다. 그날 오후 논에서 돌아오신 할아버지 할머니와 얘기를 하다 문득 그 일이 생각나서 말했다. 할아버지, 아까 엄청 큰 여자를 봤는데 남자가 여장이라도 했을까? 라고 해도 그러니? 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할아버지, 울타리보다 키가 더 컸어. 그러니까 모자를 쓰고 아까 뭐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 내면서 걸어댕기던데? 그러자 할아버지는 기겁한 듯이 나에게 물었다. 누구야? 어디서 봤느냐? 걔네 얼마나 컸고 무슨 소리를 냈었느냐? 할머니도 안절부절 못하며 벌벌 떨고만 있었다. 난 뭔가 큰일인가 싶었나 했고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난 당황하면서도 내가 질문에 대답을 마치자 할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깊게 생각을 하시더니 전화기로 달려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 무슨 이야기인진 몰랐지만 할머니는 떨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할아버지는 전화를 꺼내시고 방으로 돌아와서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라. 아니 무슨 일이 있어도 집으로 못 보내겠다 얘야. 라고 말을 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해버린 걸까? 라고 필사적으로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아니 아까 그 여자도 내가 보러 간 것이 아니고 그 여자가 마음대로 나타난 건데. 갑자기 할아버지는 급히 나가실 준비를 하시더니 차를 타고 나가버렸다.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내가 팔척 귀신에 홀린 것이고 할아버지께서 잘 해결해 주실 거라면서 걱정 말라고 할머니는 나에게 말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조금 팔척 귀신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다. 얘야, 이 부근에는 팔척 귀신이 있어. 팔척 귀신은 덩치가 큰 여자 모습을 하고 이름 그대로 키가 팔척 정도야. 그러니까 대략 2.4m 정도. 포라는 괴이한 기상한 웃음소리를 내고 다닌단다. 본 사람에 따라서 작업복이나 옛날 때는 상복을 입었다고 하는데 옛날에 여행자에게서 딸려왔다는 소문도 있지만 그 팔척 귀신은 정확하지 않았다. 다른 지역까지 못 가도록 이 지역의 동서남북 사방에 지장을 세워서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 밖으로는 그 귀신은 못 나간다고 들었다. 팔척 귀신에 홀린 모든 사람들은 수일 만에 죽는다고 하는 진짜